이런 걸 뒷북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찰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속보가 전해졌지만 보시다시피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증거인멸을 다 하고 컴퓨터도 죄다 그냥 없애버리고 뭐 부셔버리고 이랬을 텐데 무슨 의미로 지금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핵심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못 본 척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데 이런 이에 대해서도 쇼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검찰은 모든 것들을 지금 덮어주고 시간을 끌어주는데 동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이런 식으로 애먼데 압수수색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경호처가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새 거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딱 6개월만 빌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김성훈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윤석열 옆에 착 달라붙어 있다. 최근에 뭐 경호처에서 물러나는 신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 다 쇼를 하고 있다는 거는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아무튼 저들이 아무리 저런 식으로 발악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 세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전에 속보로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후원금 모금 하루 만에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법정 한도 29.4억을 채웠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란 전 대표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안 붙어서 대표님 하게 되는데 아무튼 29억 4천만 원을 이렇게 하루 만에 채울 수 있는 대선 주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무려 6만 3천 명이 후원에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 아마 한 명이 또 저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99%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후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22대 대선과 비교해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는 2달 동안 3만 1000명이 후원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단 하루 만에 30억가량을 그냥 채워버린 겁니다. 물론 2달간 3만 1000명이 참여한 것도 대단한 건데 진짜 이게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님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무엇보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데 이재명 대표님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방금 페이스북을 통해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 인사라며 우리는 편하고 이재명 힘들게 다 같이 만들어보자 요 글을 인상 깊게 봤다고 언급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후원인 한마디 글 중에 일부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출금을 간절히 원한 적이 없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뭐 한방에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 번 실패 끝에 겨우겨우 돈을 보냈거든요. 돈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들 조마조마했던 경험 살면서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돈을 보냈지만 그 핵심은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 인벤의 한 유저가 우리는 편하고 이재명은 힘들게 다 같이 만들어보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도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특히 뭐 지도자가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의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밤새 기다려서 정말 노력한 끝에 성공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메시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는 바로 이 이준석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 씨는 계속 어그로를 끌면서 같은 급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2월 한 달 내내 이준석 준스톤 이어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펀딩을 받았지만 후원자가 1000명도 안 됐습니다. 1000명도. 그리고 모인 금액은 5천만 원을 겨우 넘었어요. 이게 이준석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 세상만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준석과 이재명 대표님이 어느 정도 막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들을 막 펨코 준천지들을 비롯해가지고 사방에서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거는 착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아니 댓글 남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준석 지지자들은 1000명조차 지금 모이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쪽박을 찬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도 이준석은 여전히 자의식 과잉이 너무 심각한데요. 이재명 대표님 계속 언급하면서 AI에 대해서도 사기성 발언이다. 그러면서 안철수와 AI 논의는 환영한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안철수를 손바닥 위에 올리고 데리고 놀아놓고서는 지금도 또 저렇게 수단으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님하고 어떻게든 기사 한번 얽혀보려고 저렇게 언급하는 동시에 나는 그냥 남들을 까는 게 아니다. 난 AI 전문가라고 안철수를 인정해주면서
저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깎아내리려는 건데 안철수가 무슨 AI 전문가입니까? 실제로 저런 식으로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라면서 언론 플레이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하나 보니까 AI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한다. 이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서 AI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같이 일하는 동반자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 누가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생각이다. 역시 안철수는 AI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느닷없이 AI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재명 본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침만 뱉어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하나 보니까 결국 저 얘기한 게 답니다. 이러니 이제 김병욱 전 의원도 AI 모르면 그냥 입 닫아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지금은 플랫폼을 선점하는 자가 미래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대한민국의 운명 차원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시기였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말아먹게 만든 장본인이 윤석열과 같이 손가락 얘기까지 하면서 합쳤던 안철수 본인 아닙니까? 그렇게 막판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평생을 속죄하고 살아도 모자랄 마당에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저렇게 떠들어대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전 대표님한테 함부로 왈가왈부 할 때도 아니다. 이거는 바로 요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안철수 나니가스키 어설프게 밈에 올라탔다가 완전히 망신이란 망신만 제대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핵심만 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두고 또 저렇게 말꼬리 잡으면서 하나만한 소리나 하는 거 이게 안철수의 현실이라는 거죠. 대선철만 되면은 나와가지고 저렇게 어그로 끌고 사라지고 찌그러지고 언제까지 저러고 살 겁니까 도대체. 뭐 저들의 발악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나경원 씨는 지 혼자 셀프로 드럼통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나락을 가더니 갑자기 이재명 대표님이 드럼통에 긁혔대요. 지가 혼자 긁혀가지고 저렇게 쌩 난리를 쳐가지고 망신만 당해놓고 어디다 대고 또 저런 식으로 떠들어댑니까? 그러면서 나경원 씨도 역시나 그냥 지나치질 않고 이재명 AI 공약 속빈 강정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어처구니가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아니 이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AI 다 떨어들어대고 있어요. 지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담론 발굴이라든지 뭐 정책 생산이라든지 설령 아무 얘기를 막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또 그건 당연히 주목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와닿게 만들면서 또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게 또 여러 가지 주도권을 가져가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내는 게 지도자급 역량인데 그게 저들이 안 되니까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등등 죄다 그냥 기승전 반 이재명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공약이 도대체 뭔데? 하면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물론 뭘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비난을 위한 비난만 하는 사람들은 안 보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선철 되면은 찾아보는 시민들,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 꽤 많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요. 나경원도 저렇게 떠들어대길래 도대체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나 보니까 양질의 인재가 돌아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재명은 속빈강정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양질의 인재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려올 건데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 본인들은 뭘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한준호 의원 선에서 또 컷이 되는 거죠. 나베는 나경원 일베의 줄임말 아니냐? 정말 수준하고는 요걸로 그냥 모든 게 설명이 다 된다는 겁니다. 캠페인도 폭망했죠. 혼자 그냥 관장 열고 들어간 셈인 겁니다 저게. 그래서 빠루 사건 재판이나 받아라. 패스트트랙 재판 어떻게 된 거냐. 맨날 이재명 대표님한테 633 재판 타령하던 것들이 정작 나빠루의 재판 6년째 질질 끌리고 있는 거에 대해선 못 본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경원도 저런 식으로 혼자 어설픈 밈정치 올라탔다가 망하고 입 열면 열수록 그냥 패스트트랙 재판이나 받아라 요렇게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본인이 계속하고 있는 한동훈 씨 때리기나 하세요. 어디 주제 넘게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랑 비벼보려고 하다가 망신만 당하고 저렇게 깨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한동훈은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라면서 잘못된 정의감에 탄핵선동을 한 거다 이러는데 실제로 한동훈 씨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방송 중에 넥타이는 저렇게
아니 뭐 저렇게 비장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어댑니까 진짜. 아니 볼 때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그 한동훈 씨가 깡총깡총 뛰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가만히 있기는 뭐 했는지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두고 이제 그 DC 같은 갤러리에서 한동훈을 뭐라고 비판을 하냐, 벅차오르는 찐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씨를 보면은 진짜 어디 가가지고 뭔가 혼자 자기의 심취해서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지난 총선 때도 2조 심판 타령하는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어필 하나, 이러다가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의 실체라는 건데, 그래서 뭐 굳이 더 언급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 변경 시엔 최대 30만원. 중요한 건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됐다는 점이고요. 무려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을 하셨다고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김문수 씨인데, 한 손에는 박정희, 다른 손에는 청년. 이게 지금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박정희와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연결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승만 얘기까지 합니다. 박정희 이승만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해시TV를 통해 정준희 교수님과 이정훈 교수님과 함께 쭉 설명을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해시TV 역사다방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김문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여기도 핵심은 반 이재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유승민, 이낙연, 오세훈 다 끌어들이겠다, 요따위 얘기를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입을 열면 열수록 저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러면서 뭐 25만원짜리 배급 타령을 하고 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어대면서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청년들이 지금 망신 대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겹도록 써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 씨도 요즘 난각병에 걸려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다, 언제부터 본인한테 그런 사명을 줬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출마 의사가 없지만 이재명 전 대표한테 국힘 대선 주자들이 크게 뒤지면 출마 결심 가능성이 있다. 아니 한덕수가 나온다고 그걸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선 시즌만 되면은 죄다 사방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다음은 난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죠. 전과자 타령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난 수년 동안 떠들어대서 더 이상 이제 의미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걱정이나 해라, 본인 완주는 할 수 있냐? 요게 이제 돌아오는 대답이고요. 그러니까 앞서 보셨듯이 나경원이든 이준석이든 안철수든 김문수든 홍준표든 죄다 지금 드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국힘당의 악재 중에 최악의 악재가 뭐냐? 바로 이 사건입니다. 윤어게인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유대학에선 아예 행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힘 비대위 갤러리가 이걸 받아주고 있죠. 자유대학 청년들을 많이 응원해달라.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응원을 해줍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유튜브와 커뮤니티가 계속 연결이 돼서 윤어게인을 강하게 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유튜버들도 그걸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윤석열과 선긋기 하면 국힘의 꽃길이 펼쳐질까? 그러면서 국힘당을 저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등신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윤석열과 선거일 생각하지 마라. 한마디로 국힘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을 품고 김건희를 품고 대선을 치러라, 이런 얘기를 한쪽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그 유튜브 댓글 반응들이 뭐냐? 권성동, 권영세 당장 사퇴해라. 윤어게인,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키는 거다. 윤어게인 말고는 해결이 안 된다. 국힘당 답답하다.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윤어게인 달고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토론 때
윤 어게인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요 한마디만 하면은 거의 열의 9은 다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힘당의 현실이에요. 뭐 지지율이 저 보이지도 않는 이준석, 그 시끄러 이마는 말할 가치도 없고요. 아무튼 이러니까 유정복 씨가 윤석열 출당 얘기를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죠. 갑자기 왜 저렇게 정신줄 놓은 소리를 하냐? 요게 이제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서 달리고 있는 글과 댓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기승전 반명만 하면은 내가 나머지 윤심 먹고 뭐 중도를 먹고 자기들끼리 5만 가지 무슨 빅텐트 같은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저들이 저렇게 떠들어댄다고 한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님의 공약만 부각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AI 100조 투자는 그냥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캐치프레이즈가 AI 정보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죠. 그래서 A, B, C, D, E, F 이것도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계속 강조해온 키워드 아닙니까? AI, 바이오, 그다음에 콘텐츠 앤 컬처, 그리고 디펜스, 그리고 에너지, 팩토리까지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바라보고 있는 핵심 산업 부흥 전략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AI 산업 신성장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윤곽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 올인이 아니라 지역 성장의 방점을 찍고 종합 메가 샌드박스 정책 마련에도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막 그 공격을 해대도 실제로 촘촘하게 준비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기사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